자, 12.3 불법 계엄. 이게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이었는데 저는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1년이 벌써 흘렀는데 이 내란 청산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단 1년 전 당시 상황을 좀 여쭤볼게요. 김성애 의원님 그날 당시에 담 넘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 하는데 이제 한 표를 던지셨는데 그때 상황 좀 짧게 정리해 주시고 그 상황 중에서 가장 이건 좀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거 어느 장면이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덥게 입고 있는 이 복장이 계엄 복장입니다. 제가 그때 아마 배지를 안 달았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달면 걸릴 것 같아서 이건 떼고 네. 제가 나름 드레스 코드가 확실한 사람인데 네. 본회의장에는 터틀넥을 입고 들어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셔츠에 타이, 노타이 없이 항상 네. 셔츠에 타이를 메고 다니는데 계엄 얘기를 듣고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겨울에 춥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은 가야 되니까 양복이 필요하다라는 조건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그 짧은 시간에 옷장을 굽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네.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따뜻한 캐시미어 터틀넥. 예, 1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한 10년 전에. 집에 계셨던 거예요? 예, 집에 있었습니다. 기자들하고 약속이 깨져서 집에 일찍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일을 맞이해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계엄이다라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 방에다 알리고 그러고 나서 다 국회로 모이자라고 뭐 누가 할 거 없이 해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들어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장을 그러니까 터틀넥이 따뜻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긴바마리 패딩이 평창올림픽 때 산 건데 예 이게 엄청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밤에 농성할 때 거꾸로 뒤집으면 바로 이불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담을 넘어서 한참 뛰면서 혹시 누가 나를 검거하러 오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잠시 있다가 돌아보니까 제가 헐떡거리는 것과 너무 상관없이 고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내는 고요하고 문 밖에서 막 제가 11시 정도 11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그때 문에 있던 다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경찰이 막고 있어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예 그러니까 검거당할 위험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국회의원 누굽니다 말하는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경찰이 안 보이는 쪽 담을 찾아서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가서 이제 뛰었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좌진한테 전화를 해서 유튜브 라이브를 했으면 좋겠는데 해도 되느냐? 그걸 물어봐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냉정을 찾을 수 없는데 괜한 일에 방송을 켜서 이런저런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켜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같이 상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장을 입었다는 걸 제 방송 오늘 다시 보고 확인을 하고 그때 방송을 킨 건 이제 제가 전에 첫 번째 시민들에게 계엄을 알리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본회의장이란 공간은 뭐 한동훈 대표의 책에도 나옵니다만 이 본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언론의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보이는 모습밖에 없어서 군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의 앵글에서 화면을 송출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비장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군이 들어와서 검거를 하거나 또는 뭐 총격전이 벌어지거나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 수 없는데 최소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다는 거는 유튜브라는 외국 서버에 남겨놓으면 지우기가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켜고 국회에 들어가서 많은 의원들하고 또 그때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송출하다가 그 중간쯤에 생각이 바뀌었는데 제가 실내 모습을 찍으면 그 실내 모습을 보고 계엄군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 판단을 하겠더라고요. 정보를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방송을 끄고 그러고 이제 표결에 임했고요. 그 당시엔 모든 것이 다 굉장히 막 속상하지만 적절한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막 우원식 의장 제가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저랑 김기표 의원 옆에서 막 우리 김기표 의원 책상을 막 치면서 빨리 하시라고 왜 안 하시냐 소리를 지르고 제 뒤에서는 그 제주도 위성권 의원이 기민하게 A4 용지를 몇 장 막 구해와갖고 이거 계엄 꼭 수기로 할 필요 없죠. 손들어서 할 필요 없고 전자투표 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연명을 하자. 뭐 계엄 해제 뭐 이렇게 몇 장을 끄적인 다음에 사람들한테 분주하게 종이를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장면이 생각나고 원식 의장은 굉장히 침착하게 그러면서 세 번째
때릴 때 스냅을 빡 때리면서 이제 계엄 해제를 결의했었던 생각이 나고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네. 그 추경호 의원이 전화해서 30분만 좀 늦춰달라고 말했던 게 네. 예.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억을 해보면 그때 30분을 늦춰달라고 했던 게 가장 저는 좀 문제가 있었던 예, 문제가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 외에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도 없이 뭐 한동훈 대표도 같이 해서 합심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점에서는 예,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허영 의원 같은 경우는 춘천에 있었는데 네. 서울까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1시간 8분인가? 네. 이제 전속력으로 달려오셨네요. 전속력으로 달려왔는데 신호에 걸리면 계엄군에 잡힐까봐 그것도 네. 표현이 되게 웃기죠. 속도는 위반했지만 신호에 걸리면 계엄군에 잡힐까봐 네. 모든 신호는 꼬박꼬박 지켰다는 거예요. 아. 나머지 구간에서 과속을 해서 네. 도착을 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말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던 장면이 저희들한테는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한 바퀴 번외장에 있다가 나가니까 시민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셔서 유튜브로도 그렇고 제가 직접 봐도 그렇고 보좌진들하고 시민들이 군인하고 엉켜서 싸우는 모습이 정말 눈물 나는 네. 광경이었고 네.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사실은 이제 모인 시민들이 사실은 그때 국회, 물론 해제 의결을 한 건 국회의원들이었지만 시민들의 힘이 결국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김한 기자도 그때 당시에 현장으로 바로 갔죠? 어땠나요? 저는 여의도에 한 10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고 있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한참 명태균 취재를 할 때였는데 후배가 10시 반에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생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시 반에 무슨 담화를 하냐, 밤에 무슨 일이 났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10시 반에 담화를 한다고 하더라고 했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 비상계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었나 텔레를 했었나 했는데 비상계엄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아서 이게 뭔 소리야? 주차를 하고 내가 주차를 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비상계엄이 뭐야? 그래서 차를 하고 내려서 비상계엄이 뭐냐? 그러니까 그거 계엄용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제가 모르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내 머릿속에 그 상황이 없으니까 10시 반에 대통령이 왜 그러니까 담화를 하는데 왜 비상계엄만 보냈는지 이거를 이제 물어봤던 기억이 나고 올라가서 집에 이제 들어가서 텔레비를 바로 켜니까 그런 장면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이제 여의도를 가라. 그래서 여의도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민들 제가 서강대교가 막혀서 서강대교를 내렸을 때 헬기가 서강대교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찍은 사진을 네. 쓰기도 했었는데 서강대교에 딱 헬기가 지나갈 때 제가 서강대교에 있었어요. 성한용 선임기자께서는 최근에 쓰신 이제 막전막고 기사를 보니까 그때 이제 대학 동기가 서강대교 건너면서 막 구토까지 했다 이런 장면을 묘사를 했는데 그거 보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 느꼈던 시민들의 공포감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어떠셨어요? 예, 제 친구 얘기니까 이제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집이 어디냐면 국회에서 서강대교 건너편에 가면 광흥창역이라고 네. 있고선 그 바로 옆에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비상계엄 선포한다. 근데 저희 세대는 비상계엄이 뭔지 알거든요. 네. 겪어봤기 때문에. 김한처럼 비상계엄이 뭐야 이렇게 하지 않는 세대. MG. 압축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77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79년에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중앙정보부장 총에 맞아서 이제 갔죠. 네. 서거. 그리고 이제 바로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때는 제주를 빼고 했어요. 제주를 빼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그다음에 1980년에 전두환이 이제 쿠데타죠. 12.12 지나서 5.18, 5.17 네. 할 때 비상계엄을 제주까지 해서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곳에 다 군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5.18 광주 항쟁으로 바로 이어졌고 그래서 저희 세대한테는 계엄 그러면 그게 이제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 그때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제 친구도 이제 반사적으로 움직였다고 그래요. 마침 그 따로 사는 아들이 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셋이 무조건 가자. 그래서 이제 서강대교를 걸어서 뛰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 갔다가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네. 이제 그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제 너무 막 충격적이어서
걸으면서 뛰면서 거기서 몇 번을 토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국회 앞에 가니까 뭐 계엄인데 아무 일이 없더래요. 그래요? 진짜 빨리 움직이셨구나. 그렇죠. 그 길만 건너면 되니까 소강대교 뛰어서 건너면 20분이면 넘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의원들 넘어가서 이제 그 도와주고 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헬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새벽까지 있다가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지만 아주 장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현장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 11시 좀 넘어 도착했던 것 같은데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도착해갖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있고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하고 있고 뭐 이런 풍경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군인들은 그때 이제 도착하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게 내가 아는 그런 계엄과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생중계를 하고 라이브를 하는데 네. 어떻게 계엄을 선언하느냐. 그래서 저는 한참 뒤에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아는 거 외에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성환영 선배 얘기하신 그런 류의 군사력이 투입되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해도 이 미디어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미디어가 다 중계가 되는 걸 아는 조건에서 계엄을 한 거면 분명히 뭔가 모르는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할 수 있는 없었다. 얘기지만 이렇게 호소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전략이.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실꼬리돔이 94% 이상 함유된 어육이 70% 넘게 들어간 정말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핫바를 준비했습니다. 야채맛 5팩과 매운맛 5팩으로 구성된 총 10팩 세트가 12,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성환 기자님 그 전국으로 비상계엄 확대하던 회의가 전군지휘관 회의인데 제 외할아버지가 그 회의에 들어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군수사령관이셨는데 네. 그 참석했던 전원 중에서 유일하게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이제 반대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게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전군 지휘관을 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했는데 그 누구도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도 회의록이라고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1980년에 그 전두환이 군부 독재를 일으키면서 했던 회의는 회의록도 남아있고 네. 심지어 거기에 참여했던 장성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기록도 있는데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서강대교를 뛰어넘어서 아마 거기 사는 아파트가 밤섬땡땡일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가를 이룬 분들조차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국회로 달려와서 막겠다라고 하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는 자들, 장성, 군, 고위 장성들, 3성 이상의 장성들, 그리고 공무원 전원, 그 딱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법무부의 감찰관이었나요? 네, 뉴욕 감찰. 전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사표 내고 나간 그 한 분을 제외한 고위 공무원 전원은 반대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면 자 다음에 실무적으로 뭘 준비해 볼까요? 네, 그렇게 이런 했죠. 회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헌법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게 저는 놀라워요. 예, 어떻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뭐 누굴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위 공무원들이라는 자들 중에서 헌법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뭐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 국회 와서 뭐 자기도 반대했다고 나와서 답변할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정말 소리를 안 지르는 편인데 네. 딱 그때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으면 아는 기자한테 전화로 좀 하시지 그랬냐고. 그러게요. 단 한 명의 공무원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단 한 명의 공무원도 그 사실을 알리고 이게 문제다라고 언론에게 제보하지 않았습니다. 네. 썩어 문드러진 엘리트들이죠. 그 양면이 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지점이 참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영종도에 집에 있었는데 네. 계엄 선포되고 나서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제 아는 지인들한테 저보다 약간 선배나 약간 후배 이런 분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전화를 받았더니 집에 있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저희 세대, 옛날 계엄을 겪은 세대들은 계엄 그러면 미리 군과 경찰에다 이미 지시를 해서 사전에 예비검색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집에서 전화를 받으니까 당신 안 잡혀간 거 보니까 경찰이나 군이 미리 움직이지는 않았네. 이런 뜻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겨레 신문 간부 중에
아까 김한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저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저 선배 비상계엄이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런 의논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침 제가 그 전화 받기 직전에 한동훈 그때 이제 대표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집권 여당 대표인데 집권 여당 대표하고도 사전에 의논을 안 한 것 같다. 이거는 갑작스럽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사전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볼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네. 우리도 전공법으로 대응하면 괜찮을 것이다. 뭐 저도 무슨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근데 아까 이제 김정혜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전에 준비를 했다 그러면 보안 유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언론사에 제보도 했을 것이고. 네. 근데 이거는 보안 유지한다고 해서 국무위원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몇 사람하고만 하다 보니까 뭐 사실은 시작하고 나서 몇 시간 안에 결의하고 뭐 한두 시간 안에 또 실제로 윤석열이 뭐 해제하겠습니다 해버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도 약간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긴박했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대부분의 공무원. 장관급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장관급 같습니다. 정도면 뭐 사실은 어느 정도 몸을 상황이 될 텐데. 던졌어야죠. 맞아요. 공무원 무능하다, 여기 공무원 사악하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한두 명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엘리트들이 그거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간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전개되는 과정이 전체가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 얼마나 아까 뭐 썩어 문드러졌다는 표현 썼지만 엘리트들이 얼마나 정말 썩어 문드러졌는지 지금까지도 뭐 오늘까지도 보여주는 과정이죠.